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노동법 교육을 맡게 된 교육국장 김유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침과 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게 시간인지 근무 시간인지 헷갈리시는 경우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현장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방학인지 근무일인지 아니면 쉬어야 되는 날인지 이런 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에 관한 모든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파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업했을 때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과 다르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 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 협약에서도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휴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취업규칙은요, 휴게 시간은 점심 식사 등의 휴식을 위해 실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뒤에 있는 거니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게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랑 구분되는 가장 큰 구분 기준은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는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 뒤에 있는 거니까 쉬지 말고 일해야 된다. 당신은 8시간을 온전히 근무하는 사람이다. 8시간을 연속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휴게 시간은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또 적법한 휴게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냐 없냐, 아니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휴게 시간인지 아니면 근무 시간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례 1번 보시면 근로시간 시작 전에 근로 종료 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는 건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뒤에 종료한 이후에, 퇴근한 이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해서도 휴게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은 부여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점심만 얼른 드시고 10분 만에 교대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엔 적법한 휴게 시간 부여를 요구하시는 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적당한 휴게를 반드시 취하라는 게 법의 취지이고 그것에 맞게 규정과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작업 시간 중간에 짧게 쉬는 시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을 끓여놓고 한 10분 정도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를 한 잔 드신다든지 잠깐 짬나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신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휴게 시간을 많이 충분히 부여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중간에 작업을 대기하기 위해서 짧게 쉬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휴게를 취했다, 차를 마시거나 생리 현상을 해결하러 가셨다라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대기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돌봄 교실이나 아니면 교무실, 행정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휴게 시간으로 명시를 해놓고서 근무 장소에 있으세요. 대신 전화 정도는 받으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 있으신 경우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냐 없냐에 근거해서 근무 시간인지 휴게 시간인지를 구분하기 때문에요. 근무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실제 원래 업무 중에 하나인 전화 응대를 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당연히 대기 시간이고 근무 시간이겠죠. 이런 것을 휴게 시간에 적법하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휴게 시간과 관련한 이슈들은 크게 3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 지침이나 법 아니면 규정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연차 사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보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계 측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청구한 시기에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시기 변경권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단체 협약서에도 보면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지각과 조퇴, 외출같이 하루를 온전히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쓰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공제할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습니다. 단체협약서 71조 6항에 보시면요.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에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하고 연차휴가 1일 단위로 공제한 다음에 공제 후에 남은 시간은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 조퇴, 외출 등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한번 보시면요. 시험 기간이나 비급식일, 아니면 수학여행 간 날, 아니면 요새는 많이 없기는 하지만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근무가 많지 않으니 연차를 쓰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차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언제 쓸지 내가 필요한 시간에 쓰는 것이 원칙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덜 바쁜 때 쓰실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사용자가 연차 시기를 지정해서 그날은 연차로 쓰세요 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연차를 청구했는데 이날은 안 되고 다른 날 쉬세요 라고 반려하거나 연차를 청구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요. 지정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까 봤었죠. 연차 사용의 시기 변경권은 사용자한테도 일부 있으니까요. 그게 어떤 형태냐면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건 우리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날이고 계약 담당자가 계약 날에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런 날에 한해서만 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연차를 청구했는데 그 쉬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그날은 적법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차 사용할 때 총 시간에서 시간 단위 임금 공제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글로만 봐선 잘 모르겠다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연차휴가 총 사용 시간이 모두 합산했을 때 1일 단위로만 연차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를 1일 3시간을 썼다 그러면 1일치는 공제하고 3시간치는 공제하지 않고 남은 연차 일수에서 그 모든 일수만큼의 연차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연차 일수를 초과하고도 시간 단위 사용을 하는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공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예를 들어 보면 연차가 15일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이 15일 3시간이었다. 그러면 시간 단위는 연차 공제하지 않으니까 그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이미 있는 연차들에 대해서만 연차 사용을 1일 단위로 공제한다. 이미 여기 이 사례에서는 15일의 연차를 다 사용하시고 또 3시간을 또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3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